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위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위시를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 패널을 공부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패널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그림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타임라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타임라인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자, 이 부분이 전체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타임라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타임라인을 여기다 놓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타임라인을 따로 이 그룹에서 떼어내도록 한번 해야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요 앞에를 잡고 맨 타임라인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앞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그 맨 앞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져다가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내도 돼요. 만약에 타임라인을 띄어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오른쪽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타임라인이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에 add 스크립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추가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자, 이걸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에 프레임, 무비 컨트롤, 다이내믹 무비, 클립스 해가지고 디버깅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면 여기에 레이아웃 씬 옆에 스크립트라고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add 스크립트 하면 나오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쓸 때는 여기 있는 걸 쓰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지금 보았던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고요. 만약에 자, 이것을 작업창을 딱 맞춘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제가 오브젝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 들었어요. 쉐이프라고 하는 원이 들어갔는데 좀 전에 여기에 add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add 이펙트라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처음에 이것이 없을 때 자, 이것을 선택하고 될 오브젝트 자, 지우게 되면은 add 스크립트라고 바뀌고 다시 쉐이프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펙트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add 스크립트는 이펙트라고 바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오브젝트를 삽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 될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될 씬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아웃라인 패널을 보니까 이렇게 씬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씬을 여기서 삭제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열었기 때문에 그래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위시를 하다 보면은 씬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씬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씬 2, 씬 3, 그러니까 씬 2, 씬 3, 씬 3, 씬 4 이렇게 씬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씬을 우리가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슈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잠깐 보니까 여기에
왼쪽으로 화살표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요 부분을,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좁아져요. 다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시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 애드 스크립트 부분 또는 애드 이펙트 부분을 좁게 하거나 넓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좁혀 가지고 다른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위시 작업을 할 때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씬 1 믿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빈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원을 하나 여기다 삽입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쉐이프라고 하면서 뭐가 하나 생겼죠.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쉐이프, 면이다 이야기예요. 자, 이거다 글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글씨를 텍스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텍스트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작업창에다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삽입했을 때 여기에 오브젝트가 그린 순서대로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타임라인에다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여기에 아웃라인 패널을 우리가 잠깐 보니까 여기에 텍스트하고 쉐이프가 들어갔죠.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에도 텍스트하고 쉐이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록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임라인에 잠깐 봤고요.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라고 집어넣고 쉐이프라고 집어넣으니까 이 두 개의 그 빈 칸이 생겼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위에 씬 1에서도 프레임이 있죠. 근데 씬 1에서는 주로 효과를 주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스톱을 한다든가 또는 뭐 몇 번 프레임으로 가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잠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X 표시가 돼 있고, X 표시라는 건 닫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해서 무언가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패널 메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메뉴가 이 안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더니 덕 타임라인 패널, 하이드 타임라인 패널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덕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갖다 붙이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타임라인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떼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덕 타임라인 패널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원래대로 들어갔죠. 자, 여기 그리고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까맣게 바뀌어서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이걸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플로트 타임라인 패널이 나와요. 플롯이라고는 띄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왔죠.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 타임라인 패널은 이 타임라인 패널을 없애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니까 없어졌죠.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없어졌으니까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윈도우. 자, 이 윈도우를 딱 클릭하면 맨 위에 타임라인이라고 된 부분이 이 앞에 체크가 없어졌어요. 다른 거는 다 체크가 있는데 이 타임라인은 없어졌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타임라인이 생기고 윈도우 패널을 보니까 맨 위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이 체크가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건 타임라인 패널을 감추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narrow라고 하는 것은 좁게라는 뜻이죠. 현재는 스탠다드 위드, 그러니까 이 프레임의 간격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맞춘다 그 이야기예요. 자, narrow를 클릭해 보면은 이 타임라인에 있는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래요. 자, narrow를 클릭하니까 아주 좁아졌어요. 눈 나쁜 사람은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스위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화면을 타임라인 프레임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프레임이 길 때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원래대로 표준으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와이드라고 하는 것은 넓게라는 뜻이죠. 자, 와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프레임의 간격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프레임을 넓게 사용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와이드로 놓고 써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트 스탠다드 하이 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뭘 말하냐면 이 프레임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트라고 하는 것은 짧게를 말하죠. 자,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가 그 프레임의 높이가 줄어들었어요. 작게. 다시 클릭을 해서 스탠다드 하이 표준 높이로 맞췄으니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톨을 한번 해보겠어요. 톨을 하니까 이렇게 프레임의 높이가 넓어졌죠. 우리가 그 넓이를 와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톨로 놨어요. 그러니까 넓고 길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사실은 몰라서 그 스위치를 아주 불편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강좌를 제가 계속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넓고 와이드하고 그 다음에 높게 톨로 이 상태를 놓고,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제 아래 보면은 몇 가지 그 특수 기능들이 나오는데 show seconds, 세컨드라고 하는 건 초를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이 스위치 맥스를 우리가 지금 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초에 25프레임씩 프레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show second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1부터 쭉 해가지고 25에 보니까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1초 동안에 25 프레임만큼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쭉 이동을 해서 보면은, 자, 50에 가니까 또 2.0이 되죠. 그러니까 2초 동안에 50 프레임을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초에 25 프레임이 간다 하는 이렇게 초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또 음악 파일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상이 그 작동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때 있죠. 이럴 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show second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ow waveform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파형을 말해요. 그 show waveform 하면 파형을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웨이브폼은 무엇이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나타나냐면요,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의 소리죠. 그래서 음악은 일종의 그 파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맨 첫 번째
임포트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제 음악을 집어넣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임포트 사운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이게 음악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제너레이팅 웨이브 폼 어쩌고 나오죠. 자, 여기 지금 음악 파일이 우리 스위시 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기다려보면은 자, 다 들어왔고 여기에 음악 파일이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음악 파일인데 음악 파일이 들어오고 이 아래를 쭉 보니까 무엇인가 들어왔죠. 시커먼 것이. 자, 여기 보면은 이 음악 파일은 스테레오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에 음악 파일이 조그만 그 파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음악 파일을 집어넣어야만 이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래에 Show Scene Overlaps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현재는 Scene 1으로 되어 있고 타임라인에 요 위에 프레임 수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Show Scene Overlaps라고 하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도 Scene 1이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부분에도 Scene 1이 있는데 여기에도 Scene 1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숫자가 있는 부분 위에 Scene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Scene 1은 여기에 지금 Scene 1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세컨드와 웨이브 폼은 그대로 한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프레임을 넓게 그러니까 와이드로 했고 그 다음에 높이를 톨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의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독 타임라인 패널 자, 이것을 클릭해서 원래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 타임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